자기 머리가 왜 이렇게 됐니? 나 머리가 점점 이래 슬퍼. 지혜바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영양과 생활 건강을 연구해 온 박태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시는 문제입니다. 바로 머리카락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거나 샤워 후 배수구에 쌓인 모발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점점 낯설어지고 예전처럼 머리 손질을 해도 볼륨이 살지 않을 때의 그 허탈함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이 비싼 시술이나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 한 숟가락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했습니다.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몸속 건강의 경고등이며 이를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길이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요. 걱정해서 출발하지만 끝에는 희망으로 닿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더 1점. 진짜 해답은 식탁. 나이가 들면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마가 넓어 보이고 정수리가 훤히 비치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그 순간 병원을 찾거나 비싼 영양제를 사들이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은 가장 기본적인 영양 공급부터 부족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식습관의 단순한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일이 잦지 않으신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귀찮아서 빵 한 조각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머리카락은 영양 부족 신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위부터 영양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머리카락이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72세 장명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고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휑해졌고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게 되셨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을 가보라 권했지만 그분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행하는 시니어 건강 강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저는 그분의 식습관부터 여쭤봤습니다. 아침은 거의 거르시고 점심은 국수나 빵으로 대충 드시고 저녁만 제대로 된 밥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단백질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 식단을 단백질과 발효 채소 중심으로 바꿔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아침을 굶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운 분이 갑자기 식단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계란 2개를 삶아 드시고 김치나 발효 채소를 한 접시 곁들였습니다. 두부 한 모를 잘라 간장에 찍어 드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작은 노트에 매일 식단과 몸 상태를 기록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음식을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하지만 3주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고 4주차엔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8주차부터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에 묻어나던 머리카락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12주가 지나자 거울을 보는 게
덜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여전히 얇긴 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결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간단했다고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가 중요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발은 거울과 같습니다. 몸속 영양과 혈액순환, 소화력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비싼 샴푸나 치료제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식탁의 구성을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기시는지,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사만 바꿔보세요. 밥, 국, 반찬 중 하나를 몸을 위한 선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거나 국 한 그릇 대신 계란찜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4주마다 사진을 찍어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개월 후 비교해 보면 분명 차이가 보일 겁니다. 챕터 2점 발효가 바꾼다.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따로 챙겨 드십니다. 약국에서 권하는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입에 넣어도 그것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줄어들고 장내 유익균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 건강을 먼저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고 그래야 머리카락까지 영양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탈모 회복의 시작점으로 권하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발효 양배추 같은 것들이죠. 이런 발효식품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69세 최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시간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 퇴근 후에도 집안일에 시달리셨죠. 식사는 늘 급하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제대로 씹지도 못한 채 삼키는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러다 보니 소화가 늘 불편하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60대 중반을 넘기자 정수리가 훤히 비쳤습니다. 그분은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도 받고 약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탈모 샴푸도 써보고 비싼 두피 관리도 받아봤지만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장에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영양을 공급해도 장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분께 간단한 습관 하나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발효 양배추 한 티스푼을 드시라고요. 발효 양배추는 직접 만들기 어려우시면 마트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처음엔 시큼한 맛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아침 식사 때 밥 한 숟가락 옆에 발효 양배추를 올려놓고 함께 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배에 가스가 덜 차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주 차에는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죠.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빨라진 느낌이었답니다. 그리고 3주 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감는데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며칠 연속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확실해졌습니다. 머리카락 빠짐이 확연히 줄었고 머리결이 덜 푸석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탄력이 생긴 느낌이었죠. 그분은 신기해하며 물으셨습니다. 발효 채소 한 티스푼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고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과 비타민C가 핵심이라고요. 이 균들이 장에 들어가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특히 철분,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 흡수가 좋아지는데 이것들이 바로 머리카락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이 영양소들이 혈액을 타고 두피와 모근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분께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렸습니다. 발효식품은 뜨거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유익균이 죽을 수 있으니 살짝 식힌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게 속에 부담이 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발효식품만으로는 부족하니 마늘이나 양파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발효 채소를 드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머리카락 상태가 훨씬 나아졌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소화가 잘 되니 기운도 나고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밥 한 숟가락 옆에 발효 채소 한 티스푼을 올려두세요. 김치도 좋고 발효 양배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한 쪽이나 양파 몇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이것들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속부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점. 간과 양파, 놀라운 한 팀. 머리카락이 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혈액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면 모근은 영양을 받지 못하고 약해지죠. 혈액의 산소 운반을 돕는 핵심 영양소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이 모자라면 모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도 철분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간과 양파의 조합입니다. 간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철분 공급원입니다. 소간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2배가 넘는 철분이 들어있죠. 게다가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을 꺼리십니다. 비린내가 나고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당량의 간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주 2회 정도 100g씩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양파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철분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파의 황화합물은 두피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모근에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간과 양파,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75세 박도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 공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일을 열심히 하셔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죠. 그런데 퇴직 후 급격히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빈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철분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의사는 철분제를 처방해줬습니다. 그런데 철분제를 먹으니 속이 불편했습니다. 변비가 생기고 속이 더부룩했죠.
약을 먹다 끊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마선이 뒤로 밀리고 정수리가 훤히 비쳤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드니 당연한 거라 했지만 그분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셨습니다. 빈혈과 탈모가 동시에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분은 제가 진행하는 건강 상담을 통해 저를 만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와 식습관을 살펴보고 철분 공급원을 음식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철분제 대신 자연식품으로 철분을 채우는 거죠. 저는 그분께 주 2회 점심마다 소간 100g을 양파와 함께 볶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간을 오랫동안 안 드셔서 비린내가 걱정되셨거든요. 저는 조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간은 소금물에 20분 정도 담가두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유에 잠깐 담갔다 꺼내면 더 부드러워지죠. 양파는 채 썰어서 간과 함께 센 불에 빠르게 볶으면 됩니다. 간장 한 숟가락, 참기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오래 익히지 않는 겁니다. 10분 이내로 조리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점심을 간 양파볶음으로 정해놓고 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몸에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도 덜 힘들고 피로감이 줄어든 거죠.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손에 묻어나던 머리카락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개월째 접어들자 가족들도 알아챘습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분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음식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속 안에는 흡수율이 높은 햄, 철분이 가득합니다.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죠. 게다가 아연과 비타민 A도 풍부해서 두피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철분 흡수를 더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DHT 효소를 억제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 모든 게 함께 작용해서 빈혈도 개선되고 탈모도 줄어든 거죠. 저는 그분께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간과 양파를 드신 직후에는 차나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요. 차와 커피의 타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뛰어야 합니다.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 좋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2번 간과 양파를 드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머리카락 상태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회복돼서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 점심 메뉴로 간과 양파 볶음을 고정해 보세요. 간은 소금물에 담가 비린내를 빼고 10분 내로 빠르게 조리하세요. 그리고 식후 2시간은 차나 커피를 피하시고 대신 귤이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 식품을 곁들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시합 챕터 4.5 전사 생활 속 천연 재료들. 자, 이제 음식 외에도 머리카락을 지키는 5가지 천연 재료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녹차, 페퍼민트 오일, 로즈마리 오일, 호박씨 오일, 그리고 소팔메토입니다. 이 5가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발 환경을 지켜줍니다. 비싼 화학 제품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죠. 먼저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늙게 하고 손상시키는데
두피 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두피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두피의 혈류를 자극해서 모근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두피가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죠. 단 원액을 직접 바르면 자극이 강하니 반드시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베이스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로즈마리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향도 좋아서 마사지하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호박씨 오일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인 DHT의 과잉 생성을 억제해서 탈모를 막아줍니다. 남녀 모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소팔메토입니다. 소팔메토는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호르몬성 탈모에 효과적입니다. DHT 생성을 차단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아주죠. 66세 신은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일이 바빠 늘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50대 후반부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60대 초반을 넘기자 정수리가 확연히 비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니 탈모약도 먹어보고 영양제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두피가 가렵고 민감해서 화학 제품을 바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화학 제품 대신 자연에서 온 재료로 두피를 진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거죠. 저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홀수날에는 녹차를 하루 2잔 마시고 짝수날에는 페퍼민트 오일로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죠. 하지만 그분은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홀수날 아침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녁에도 한 잔 더 드셨죠. 짝수날 저녁에는 샴푸 전에 페퍼민트 오일 마사지를 했습니다.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에 페퍼민트 오일 2방울을 섞어서 두피에 발랐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은 들었다고 하셨죠. 3주차부터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피 가려움증이 줄어든 겁니다. 밤에 자다가 머리를 긁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조금 줄었습니다. 4주차에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고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6주가 지나자 가족들도 알아챘습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덜 빨갛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힘을 얻어 로즈마리 오일도 추가하셨습니다. 페퍼민트 오일과 번갈아 사용하신 거죠. 한 번은 페퍼민트, 다음 번은 로즈마리로 마사지를 했습니다. 로즈마리의 진정 효과가 더해지면서 두피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수리 부분에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분명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가늘긴 했지만 새 생명이 돋아난 거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복잡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하는 루틴에 있었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이 루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머리카락 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두피가 건강해졌습니다. 가려움도 없고 염증도 사라졌습니다. 비싼 제품에 돈 쓸 필요 없이 자연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루는 녹차 한 잔, 다음 날은 두피 오일 마사지. 이렇게 번갈아 해보세요. 오일은 꼭 베이스 오일에 희석하시고 사용 전 귓불 뒤에 조금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5점 깨우고 비추자. 마지막 단계는 잠들어 있는 모낭을 깨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 환경을 개선해도 모낭 자체가 잠들어 있으면 변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모낭을 깨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미세바늘 롤러와 적색광 치료입니다. 미세바늘 롤러는 아주 작은 바늘이 달린 도구로 두피를 살짝 자극하는 겁니다. 바늘 길이는 0.5m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작은 바늘이 두피를 자극하면 우리 몸은 치유 반응을 시작합니다. 혈류가 증가하고 성장 인자가 분비되면서 모낭이 활성화되는 거죠. 통증은 거의 없고 따끔한 정도입니다. 적색광 치료는 특정 파장의 빛을 두피에 비춰서 세포 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적색광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에너지 생산을 높입니다. 두피 세포가 활발해지면 모낭도 함께 깨어나죠.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LED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78세 권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남의 머리는 예쁘게 해주면서 정작 본인 머리카락은 돌보지 못하셨죠. 오랜 시간 서서 일하고 화학약품에 노출되면서 두피가 손상됐습니다. 70대 초반부터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고 75세가 되니 정수리가 훤히 비쳤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셨으니 각종 제품을 다 써보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학 제품을 많이 쓸수록 두피가 예민해지고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분은 미용실을 정리하고 은퇴하신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두피 손상과 나이로 인한 모낭 노화가 겹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습관 개선과 함께 물리적 자극을 통한 모낭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미세바늘 롤러와 적색광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처음엔 두려워하셨습니다. 바늘로 두피를 찌르는 게 무섭고 적색광이라는 것도 생소하셨죠. 저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늘은 정말 미세해서 통증이 거의 없고 적색광은 따뜻한 느낌만 들 뿐 위험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사용법도 간단하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샴푸 전에 0.5mm 롤러로 두피를 살짝 자극하셨습니다. 세로, 가로, 대각선 방향으로 각 3회씩 굴리는 거죠. 시간은 5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롤러 사용 후에는 샴푸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린 후 적색광 LED 기기를 정수리와 이마 부위에 10분간 비췄습니다. 기기는 두피에서 15cm 정도 떨어뜨려 사용하셨죠. 처음 사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두피가 조금 따끈해지는 느낌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5주차부터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6주차에는 두피가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충혈되던 부분이 정상색으로 돌아왔죠. 8주가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덜 비쳐 보였습니다. 기존 머리카락이 굵어진 건지 새로 자란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밀도가 높아진 느낌이었습니다. 10주차에는 가족들도 알아챘습니다. 거울을 보는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고 외출할 때도 모자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사진을 비교해 보니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수리 비침이 눈에 띄게 줄었고 머리카락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두피가 한결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강도보다 규칙성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몸은 서서히 반응하므로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알려드렸습니다. 롤러는 사용 전후 반드시 소독해야 하고 일주일에 2회를 넘기지 말라고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적색광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감거나 고글을 착용해야 하고 한 번에 8분에서 12분 사이 주 3회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루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머리카락 상태가 놀랍도록 개선됐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피가 건강하고 머리카락 밀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녁 샴푸 전 일주일에 이틀을 정해 꾸준히 롤러를 사용해 보세요. 롤러는 0.5mm 길이가 적당하고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세요. 적색광은 눈을 보호하면서 8분에서 12분 사이로 주 3회 이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3개월 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우리는 머리카락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발효 채소의 한 숟가락, 간과 양파의 한 접시, 녹차 한 잔, 그리고 두피에 닿는 작은 습관 하나가 차곡차곡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하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걱정 대신 실천을, 불안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발효 채소 한 숟가락을 식탁에 올려놓으세요. 일주일에 2번 간과 양파 볶음을 점심으로 드셔보세요. 녹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저녁엔 두피에 송기를 건네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고 외출할 때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 위에서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